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장 흐름부터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에서는 금리 인상 종결 기대감 속에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그 훈풍을 완전히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후장 들어서 좀 강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 좀 상승을 제한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어제 보시면은 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매파 위원인데 네. 완전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했고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또 지금 이 어떤 정책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비둘기파 위원들이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이제는 매파가 비둘기가 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사실상 뭐 완전 끝났다고 보는 거고요. 네. 이 금리 인하 시기 논의가 나오면서 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이제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PCE가 발표가 되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지표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는 제한적이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까지 이런 시장, 그러니까 지수는 좀 잡아두고 종목이 올라간 그런 시장이 나온 다음에 PC가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본다면 내일까지는 좀 흐지부진한 시장, 금요일부터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뭐 좀 흐지부진하다고 해서 종목들은 잘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어떤 그 스탠스를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전략 산타랠리 올라타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이달 들어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산타랠리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11월 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모습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이 문제인데 물론 뭐 제한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떤 그 상승도 약간은 제한적이보다는 좀 재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냐라는 건데 이 금리 인하 모멘텀은 뭐 하루 이틀 올라가고 말 그런 재료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간다 보는 거고 특히나 지금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오늘 뭐 두산 로봇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두산 로봇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로봇 쪽으로 그 섹터가 지금 이제 그 어떤 낙수효과 나아가고 있는 거고 반도체 종목들이 또 오후 들어 올라가고 있고 HPSP가 어제 신고가 급등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1월 초부터 산타랠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러한 랠리는 12월까지 갈 수 있다. 그 포인트가 내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밤 PCE 발표되고 나서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놓고 있다면은 그걸 다 놓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우리가 주도주 꽉 잡고 있다면은 12월 달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좀 종목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두 개의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부터 빠르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퀄리타스부터 살펴볼까요? 하루 만에 1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어제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장중에 12%까지 바로 급등한 다음에 지금 다시 마이너스가 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제 또 살 수 있는 그 가격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매수가 너무 좋다라는 건데 지금 칩셋 미디어랑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칩셋 미디어 매출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영역이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영상 솔루션 IP의 그 매출 70%이기 때문에 이 결국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자율주행을 확대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IP 기업 중에서 지금 칩셋 미디어 제일 잘 간 건데 그 다음 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메가터치. 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소켓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어제 급등 이후에 어제도 시간의 급등 나오고 나서 급등 출발했다가 지금 빠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는 기업들이 결국 물량 소화하고 나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올라갈 수 있어 보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소켓 기업들 실적 잘 나왔고 이 메가터치 또한 실적 잘 나왔고요. 지금 HBM 쪽으로 이 장비 발주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4분기부터 내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7,000원까지 가면은 거의 50% 수익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꽤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메가터치도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겠고
뷰노라는 종목도 제가 강조를 좀 많이 해드렸었는데 네, 30%의 수익률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이 의료 AI 쪽에서 네. 실적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4분기하고 내년 정말 가장 좋은 의료 AI 중에 하나인데 이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 연내 지금 침투율이 지금 초과 목표를 좀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건 같은 경우도 70개 병원 계약 진행 중에 있거든요. 네. 그것만 나온다 하더라도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하나 보시면 코어라인 소프트 제가 바닥권에서부터 말씀드렸었죠. 네. 지난달에 바닥권 말씀을 드리고 단기간에 거의 50% 넘는 수익이 났었고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던 건데요.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됐던 건데요. 어제 이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유럽 쪽으로 수출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루닛과 이제 MOU 체결하면서 루닛이 어떤 해외 쪽으로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루닛의 노하우로 지금 해외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해외 진출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어라인 소프트도 오늘 지금 꼬리가 달렸는데요. 오히려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새롭게 지금 조정 나온 종목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오늘 새롭게 볼 수 있는 종목 2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최현덕 코치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이 발주하고 한미가 출고한다. HBM 네. 얘기죠. HBM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삼성은 쓰는 입장이고 한미는 공급하는 입장인데 삼성이 지금 일본 쪽에 대규모 발주 소식이 있고요. 네. 한미는 이제 하이닉스에 공급하지만은 한미도 어제 출고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떤 공급을 받는 자와 공급하는 자가 이 대형 수주 발주 이야기를 나오면서 지금 발주 시기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다음 달에 삼성이 엔비디아 퀄텟을 통과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번 실패했었거든요. 다시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 퀄테스트가 다음 달 결과 나온다는 거죠. 결과 다 오고 나서 이제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데 마침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일본의 이 신카와라는 패키징 장비 회사에 지금 본딩 장비 2.5D 본딩 장비를 대규모 발주했다. 이게 지금 이제 디일렉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사, 약간 전자 쪽만 집중적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인터넷 신문사 디일렉 한주엽 대표 통해서 나온 말인데 네.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16대를 한 번에 다 받는 게 아니고 7대 먼저 받은 다음에 9대는 나중에 말할 때 받는다. 그래서 어제 삼성이 이제 되게 발주하고 있는 거고 한미반도체는 어제 하이퍼모델 TC본드를 첫 출고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주와 발주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관련 HBM 장비 종목들도 HBM의 핵심이 TC본드라고 하지만 TC본도 하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리플러부터 디스컴 장비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주가 아마 연말에는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발주가 나올 기업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또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현덕 코치님이 HBM 가을에 엄청나게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예스티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 업체고 또 삼성전자의 공급 소식도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 가압 장비를 공급하는데 네. 원래 한번 이제 발주 받았다고 했다가요. 뭐 특허 문제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2차 발주, 2차 수주를 따낸 건데 1차 발주에 이어서 지금 2차 물량만 123억 나왔고 2차 발주 중에서 지금 선 발주, 그러니까 선 물량만 123억 나와서 지금 추가적인 발주가 또 예상이 돼 있고요. 분할로 나왔기 때문에 더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스트 측에 의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최대 수주를 좀 따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삼성전자에 지금 가압점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이 웨이퍼를 여러 쌓다 보니까는 뒤틀림이 나오다 보니까 그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이 언더필 공정이 있는 건데 이 언더필 공정에 웨이퍼 가압 설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좀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미 받은 물량, 그 다음에 지금 분할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받은 물량까지 계산해 본다면은 약 570억에서 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 상반기 ST가 HBM 물량은 50%거든요. 네. 그럼 그 규모로 봤을 때 PSK 홀딩스랑 거의 비슷한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PSK 홀딩스보다 훨씬 작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HB의 핵심 장주 종목이다.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T는 실적이 받쳐주고 있지만 아직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HPSP 같은 경우는 어제 고점 돌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는 건데 아직 바닥에 있고 지금 지난번에 삼성전자 이제 수주 나오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좀 그 잡음이 나오면서 빠졌지만은 실제 수주가 이어지면서 신뢰성이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손절가는 15,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픽으로는 ST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 라인은 1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AI 챗봇 Q를 공개를 네.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탑재가 돼서 네.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쵸.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빅테크 중에서 지금 이제 이 어떤 이 플랫폼 그러니까 AI 서비스로 돈을 버는 회사가 이제 MS 네. 그 MS 삼료가 있고 구글이 있는 건데 이 MS와 구글을 잡기 위해서 아마존이 이제 챗봇인 Q를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공개한 건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중요한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게 이제 딱 들어보면은 네. 문서를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준다. MS3랑 똑같은 건데 근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시장을 40% 점유하면서 클라우드 1등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 MS365 같은 그런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한다. 그 파급력이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MS365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또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는 네. 아마 꽤 파급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클라우딩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1인당 $2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 어떤 유료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니까는 이제 내년부터는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네. 그냥 뭐 대단한 AI만 한 게 아니라 AI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숫자를 찍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또 한 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딩 관련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한 싹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클라우드와 또 보안 관련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클라우딩이다 보니까는 네. 클라우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개인이 있으면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간 자료를 전송하는 솔루션을 공급하는 건데 이제 한싹이라는 종목이 망간 자료 전송의 솔루션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거의 7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다 매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은 31년의 업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보통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레퍼런스가 중요한데 지금 1,100개 이상의 레퍼런스 확보하면서 국내 최대 레퍼런스 보유하고 있는 거고 국내 주요 CSP, 그러니까 국내 주요 이 클라우드 사업자에다 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마존과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3분기에 54조 썼다는 얘기 때문에 급등했던 건데요. 4분기까지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많은 투자가 좀 집중돼 있고 중요한 게 유통주가 지금 3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1,000억 좀 넘어가는데요. 유통주가 32%는 얘기는 300억 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급등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호회수 물량도 거의 1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네. 매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싹은 우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장하고 나서 네.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바닥이 쭉 나왔습니다. 이 차트 모습이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메가터치랑 좀 비슷합니다. 네. 메가터치도 바닥에서 유통주가 많이 없다 보니까 급등했던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온 다음에 충분한 조정을 좀 겪고 있고요. 유통주가 없고 특히나 클라우딩 쪽에서 많은 매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800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은 한 싹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라인은 18,8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한덕 코치님이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시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수익 나고 있는데
이 산타랠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도 산타랠리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많이 있으니까는 그런 종목들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